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10월 25일 오늘 일요일 휴일 SK바이오팜의 주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재계의 별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타계했습니다.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K바이오팜에 시한폭탄안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기업적인 내용 그리고 주변 여건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호프 폭풍이 일 것이다. SK바이오팜 투자사 보호 예수 물량이 7회였다면 핵폭탄급 매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회사의 미래가 어두워져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현행에는 공시 집단 소속 기업 중에 지분이 30% 이상의 상장사 기준으로 했다면 또는 20% 비상장의 이상의 지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규제 대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서 개정안이 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현재 SK가 75%의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규제 이후의 목표는 50%가 된다라고 한다면 25%를 SK는 매각을 해야 합니다. 매각 처분 지분 가치는 3조 원이 시장에 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핵폭탄급 매물입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에 지난 20일 종가 기준 10조 8천억 원 규모의 지분이 풀려 주식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0조 8천억 원 규제 대상에 서로 포함될 쉬운 6개 상장사 22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9%에 달하는 금액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강화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에만 해당된 반면에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사와 더불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규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란 규제 대상 회사가 관련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부적절한 거래가로 거래했을 때 거래 주체인 법인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까지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법 규정입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떳떳한 거래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부적절한 거래가라는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 합니다. 그래서 총수일가로서는 지배력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의 3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건 참 심란한 상황입니다. SK바이오팜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는 지주사가 지분 75%를 갖고 있고요. SK 주식회사로서는 규제 회피를 위해서 보유 지분 중 25%를 처분해서 SK바이오팜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부 규제 때문에 엉뚱하게 SK바이오팜 소액주주가 주가 하락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정주 전경영 기업제도 팀장은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회사명을 밝힐 수 없지만 규제 회피를 이유로 대규모 지분을 일시에 매각하면 주가 변동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현대글로비스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된 이후 총수 일가가 지분 매각을 시도하며 주가가 급락한 전례가 있고 그때에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10일 후에는 미 대선이 마무리 지어지죠. 그 또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여건에서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고 연말 세금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모두가 가시밭길처럼 보입니다. 그와 반면에 고객예탁금은 15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 남겨둔 돈, 즉 대기 매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풍부한 고객 예탁금.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건가는 시장의 결과가 나오겠죠. 현재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 저점에 해당되죠. 지난 3월부터 45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줄기차게 달려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현재 800포인트 정도의 바닥권을 형성했고 다음 달 11월, 12월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여기 하방 경직을 지수가 보일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저 조정이 깊어질 것인지 시장에 따라서 잘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종목도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3월 중순에 144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현재 2360포인트에 해당이 되네요. 월봉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이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10년 전도 역시 2000포인트요. 지금 10년 후가 되는 IT 최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230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여기 2300포인트면 대략 10% 정도, 12% 정도 지수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거래량은 동학개미들로 인해서 새롭게 출현한 상황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기관 내 시장은 기관보다는 개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대내외적으로 SK바이오팜에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편 SK바이오팜의 외국인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2만 1000주를 해서 드디어 외국인 보유 지분은 2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프로테지는 2.59%이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행스러운 것은 SK바이오팜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가담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다음 달은 또 MSCI 모건 스탠리 지수가 편입 예정되어 있죠. 30일 날 11월 30일 날 최종의 결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한 달 남짓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는 또다시 기관의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등 SK바이오팜의 이래저래 2020년에는 가시밭길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12월까지는 아무리 저점이더라도 SK바이오팜을 관망하고자 합니다. 지나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추매를 하겠지만 현재는 매도 없이 관망인 상태로 시장을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점 16만 원 아래 15만 원대에서는 전에는 몇 번 더 한 세 번 정도를 추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그렇고 해서 또 10월 1일이 되면 또 기관의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전에 일본과의 제약회사와의 그와 같은 의미 있는 대량 기술 수출이 나오게 되면 급등을 할 적엔 일부 줄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초가 되면서 다시금 SK바이오팜의 거래량과 이제는 충분하게 여유롭게 더 진입할 수가 있겠죠. 남아있는 2020년 하반기는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좀 더 옳지 않나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기업에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급 상황에 결국에 수급이 들어올 수급보다는 물량이 더 나올 수급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물량을 온전히 받아줄 수가 있을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두 달이 지나게 되면 2020년은 아듀를 고할 것이고 어쨌건 내년 7월이 되게 되면은 상장 1년이 되는 단기 시세죠. 그 이유를 저희는 보기 때문에 시장을 떨어지면 약간은 중장기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언밸런스한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흐뭇하게 하실 분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 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편안하게 BMA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대외 여건은 그 정도이고요. 10일이 지나면 대선도 미대선이 끝나게 되겠죠. 어쨌든 11월, 12월 궁금한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휴일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편안하게 즐기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